이분은 철새일까 아닐까? 아, 이분이 요즘 아주 핫하죠. 예, 얼마 전에 또 탈당하셨죠. 하나, 둘, 셋. 이분은 철새예요? 예, 저는 이분은 최수 정치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네. 그 4명 막 이인재, 손학규, 안철수 다 아닌데 이현주는 네. 철새다. 4명의 정치인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사실 독립투사하다가 일제 헌병되고 막 이런 식의 스탠스 변화를 한 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현주는 이제 근데 그 정도인가? 이분은 당적을 바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신념을 바꿨어요. 이분이 예전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셨던 핵심적인 가치들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 시점에서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우상호 의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도 이현주 의원은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국민의당을 가셨다가 바른미래당을 가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좌파 독재 독재. 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구 있죠?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대표. 아, 그러니까 그 당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분이 자유한국당 중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당적을 바꾼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분이 네. 또 최근에는 5.18 관련해서 말을 아주 크게 바꿔서 저도 놀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민주당 시절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5.18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계속 했을 때 그렇죠. 저건 처벌해야 된다. 네. 저거 5.18의 정신을 저렇게 훼손하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세게 발언했던 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5.18 관련된 역사 왜곡 발언,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현주 의원이 그걸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다. 네. 이거 독재 징조다. 이렇게 막 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올해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어떤 정치인은 우리가 철새라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적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신념도 같이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이 교집합이 완성이 되어야 사실 진정한 철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정 정말 양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앞에 네 분과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이 약간 구분이 됐죠. 생각을 하는데 편집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흰구님이 생각하시는 철새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 논리에 동의를 하시죠. 동의는 아니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아직 동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정당 정치가 아직 공고의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선거철마다 일정하게 일어나잖아요. 당명을 그렇죠.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당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회주의적으로 당적을 바꾸는 사례는 저는 그 자체로도 그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적을 자주 바꾸는 행위만으로도 저는 철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현주 씨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꾼 직후부터 극언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그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른미래당 옮긴 이후에 그 말의 수위나 빈도나 그 말할 때 어떤 그 확신에 찬 제스처 표정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구나. 드디어. 전 되게 편안해 보여. 요즘에 이현주가 옛날에 민주당이 있을 때 이현주 씨는 사실 좀 어색해 보였어요?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이현주 씨의 어떤 발언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약간 2% 부족해. 그 2%를 아마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곧 입당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분의 출신을 보면 대기업 법무팀에서 팀장도 하시고 임원도 하시다가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한테 필업이 되신 케이스죠. 네, 맞아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본인의 정체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보긴 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한번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 따라 건너갔지만 좀 결과적으로 되게 본인 정체성에 잘 맞는 정당을 찾아서 행로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친구하고 같이 나란히 동반 입당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라면 안철수 씨. 그렇죠. 저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씨가 먼저 앞장서서 딱 그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그 나머지 무리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하는 모양새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현주 의원이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러게요. 요즘에 돌아가는 네. 걸 보면. 근데 이렇게 네. 평생을 자기 그 사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픽업이 돼서 정치권에 본의 아니게 데뷔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비슷한 태도들이 발견이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을 뒤늦게 좀 찾아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저희가 정치인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상했던 것과 다른 흰고님의 의견을 보고서 살짝 의아했었는데 흰고님이 갖고 계시는 철새에 대한 생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국 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저희가 부정을 하기 시작하면 좀 정치인을 너무 관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선되려고 양지를 찾아다니려고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철새라고 악마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그러면은 좋은 정치인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이 철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묶는 범주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념의 어떤 배신이 동반이 되어야만 저는 그래야만 철새라고 규정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정치인 개인의 욕구를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정치인 개개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찾아가는 그 이기심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원래 그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기심 자체는 개인의 차원에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공공선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이건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적을 자주 변경하는 것 자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좀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김흰곤님이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출마를요? 어느 당인가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실 텐데 그럼 그때 그 정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공증을 선 셈인 거죠. 이 사람은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괜찮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찍어달라고 이제 공천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정치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김흰고가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뜻에 맞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공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당적을 옮기는 순간 그걸 다 배신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들은 어떤 사사로운 개인 김흰고에게 표를 주는 게 아니죠. 땡땡 당에서 공천을 받은 그 당에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약속을 한 김흰고에게 표를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김흰고 씨가 하루아침에 나 이 당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당에 가면 더 당선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탈당을 하고 이적을 해요. 다른 당. 이렇게 돼버리면 유권자, 정당, 정치인 간의 결성이 됐던 삼각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위험인 거냐면 만약에 김흰고 같은 철새 정치인들이 많아져. 이렇게 이렇게 탈당을 하는 정치인이 많아지고 되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이런 정치인의 탈당 행위에 유권자들이 무뎌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당의 어떤 공천에 대한 권위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이건 정치 혐오로 이어진다는 거죠. 유권자가 정당과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풍토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런 철새 정치인들은 엄격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후보들의 프로필을 보실 때 이 사람이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과거 당적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 있는 정치인인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흰규대첩 철새 정치인을 오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앞으로 꼭 투표하실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번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